제가 말미에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었던가 하면 이거였죠.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펜지어스와 그다음에 윌슨이 조사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뭐의 발달이 와 있을 거라고요? 위성이 발달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펜지어스와 윌슨은 밀도가 어떻더라? 되게 균일하더라. 애들이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갖고 고르게 퍼져 있어 라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 위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됐냐면 밀도가 어땠었다 라고 하는 거, 불균일했다. 이 밀도가 불균일했다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찍었을 때 일단 온도가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온도의 불균일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뭐냐면 입자들이 고르게 퍼지는 게, 그러니까 입자들의 에너지는 다 어떤 거야? 다 같아.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8명이 있잖아요. 8명의 에너지는 지금 다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야. 각각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저는 여기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7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한 곳에 몰려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니들하고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의 각각 하나의 에너지하고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군데 뭉쳐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한 번에 방출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1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7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온도의 불균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자들의 물질들의 분포에, 이 불균일이 바로 물질들이 분포를 한 것에 있어서 어떻다라고 하는 거? 불균일했다. 그래서 물질 분포의 불균일이 곧 뭐의 불균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온도의 불균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알아낸 거야? 물질들의 분포가 균일하다, 불균일하다? 불균일하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물질 분포가 불균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 물질 분포가 불균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의 탄생에? 별의 탄생에 무엇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원인이다 라고 잡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자, 이건 거죠. 우리가 이제 나올 힘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기체 내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입자 간의 뭐가 되는 거야? 인력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정신 차려라.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면 중력이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크다 라고 하는 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 혼자 여기 구성이 혼자 박혀 있을 때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같이 몰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질량을 합한 게 훨씬 어때요?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칠판에 끌어당기는 힘보다 니들이 이 칠판에 끌어당기는 힘이 더 어떨 거란 얘기야? 클 거란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 요인은 바로 무엇이 결정을 짓냐 하면 질량이 결정을 지을 거예요. 입자들의 밀도가 크다? 그럼 거기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럼 거기에 입자들이 많다는 건 거기에 질량이 어떨 거기 때문에? 클 거기 때문에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거? 클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체 내부의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건데, 봐봐. 중력이라고 하는 건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말하자면 중심부로 애들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란 말이야. 중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겠어요?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체 내부의 압력이라는 건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인데 이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은 기체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요. 기체 입자들끼리의 충돌도 마찬가지고 기체 입자가 바깥쪽에 이 용기를 치는 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체 내부의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숨을 한 번 불어 넣는 거랑 두 번 불어 넣는 거랑 어디에서가 더 압력이 크겠어요? 두 번 불어 넣으면. 왜? 같은 부피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번 불어 넣으면 입자수가 몇 배가 되겠어? 2배. 그럼 얘네들 온도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내 숨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치? 온도는 똑같아. 그런데 부딪히는 횟수가 얘가 훨씬 더 어때요? 많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걸 거야. 맞아? 근데 이번에는 나도 여기에도 역시 한 번 했고 여기에도 한 번 했어. 그럼 입자의 수는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런데 하나는 냉장고에다 넣었어. 시원하게. 얘는 바깥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잡고 있었어. 그럼 얘는 온도가 어떻게 했고? 낮지. 그럼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그럼 잘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혀.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질 거야.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걸 거예요? 커지는 걸 거야. 즉 내부 압력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의 요인은 하나는 입자의 수와 하나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온도란 얘기지.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 커질 거야. 입자수 많아지면 압력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근데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딪혔으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내부의 압력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 거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작용을 할 거야. 근데 처음에 입자들이 별로 없으면 기체 내부 압력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겠죠. 그런데 입자들 점점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아야지 일단 얘네들도 생기든 말든을 하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 탄생의 시발점이에요. 시작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애들을 일단 끌어모아야 돼. 끌어모아야 시작인데 그 끌어모으는 것이 어느 쪽으로 끌어모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밀도가 어떤 쪽으로? 큰 쪽으로. 입자들이 많은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별이라고 하는 것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탄생이라는 건 지금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별은 내부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온도가 높고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그게 수소핵융합이거나 뭐가 됐건 간에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걔는 별이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걔를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별의 탄생이라는 건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만들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시작은 어디냐면 성운이에요. 성운. 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 구름운이야. 별을 가리는 거야. 별을 가리는 건 어떤 입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쵸?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뭐 있었죠? 수소하고 헬륨 등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모여 있는 애들인 거야. 따로따로 있으면 뭐 잘 가려지지도 않겠죠. 그쵸? 애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형태가 돼. 물론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났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한 90억 년 후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이랬겠으나 지금은 사실 수소랑 헬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모여서 있는 이 성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 성운 내부에서도 입자들이 특히 어떤 애들이 있겠어? 많이 몰려있는 그 구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운 내부에서 물질들의 밀도가
매우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큰 부분. 아까 얘기했죠? 밀도가 매우 크다라는 건 입자가 많이 몰려있어? 그럼 질량이 어떨 거야? 클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뭐 할 거야? 끌어 당길 거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일단 밀도가 매우 큰 부분이야.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주절주절 한번 써보자. 밀도가 크면 입자가 많으니까 질량이 어떨 거야? 클 거야. 질량이 크면 무슨 힘이 크게 나타날 거야? 중력이 크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일단 해보고요. 이렇게 밀도가 크려면 어때야 되느냐? 밀도가 크기 위해서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야 돼? 활발하지 않아야 돼? 활발하지 않아야 돼. 지금 니들 여기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밀도가 크잖아요. 근데 집에 가 라고 했어. 그럼 너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너희가 넓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밀도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크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되게 잘 틀려요. 별이니까 온도가 높지 않나? 이러면 안 돼요. 별 전이잖아요. 앞으로 온도가 높아질 부분이야. 지금 온도가 어떻다? 낮아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어떤 부분? 큰 부분에서 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는 얘기야. 별의 탄생 장소는 온도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낮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아, 중력이 크대. 중력이 크면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자기 쪽으로 뭐 할 거야? 끌어? 당기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 얘네들은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원래 무슨 에너지가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를 끌어당기면 그 애들의 집단의 근처에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운동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바뀔 거라는 얘기야? 열 에너지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던질 만한 게 펜이 있어요. 이 펜이 이 높은 곳에선 지금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되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무슨 에너지였겠어? 운동 에너지. 근데 바닥에 부딪혀서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럼 아까 있었던 에너지 다 어디로 갔어? 부딪히면서 소리와 바깥쪽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을 거야. 부딪히면 뭐가 나요? 열이 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운동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것이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때 얻는 이 에너지의 루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현상? 열 에너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중력에 의해서 애들을 끌어당기다 보면 넓게 퍼져있던 걸 가운데로 계속 끌어모으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질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애들이 뭐가 될 거야? 수축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열 에너지가 될 거야.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이 살아있는 한, 별이 죽기 전까지 중력 수축 에너지는 항상 어느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 별에서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점점 발생을 할 거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높아지고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봐. 아까 무슨 힘이 되게 컸어? 중력은 컸어. 근데 온도는 어땠어? 낮았어. 온도가 낮으면 기체의 내부 압력은 컸어? 작았어? 작았을 거야. 즉 무슨 힘이 더 크니까? 중력이 더 커. 그러니까 입자들이 모여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입자들이 모여 드니까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될 거고요? 커지게 될 거예요. 밀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밀도가 점점 커질 거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무슨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야. 되겠어? 이렇게 돼요. 계속 줄어들고 온도 높아지고 줄어들고 온도 높아지고 할 거야. 되겠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애들이 주변에 있는 걸 웬만큼 끌고 오면 더 이상 끌고 올 게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질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 올 거예요. 되겠어? 그런데 요만큼 있었던 애도 다시 안으로 끌어당길 거 아니야. 점점 크기가
이만했던 애가 이만해지고 이만했던 애가 이만해질 거 아니야. 그치? 계속해서 수축은 일어나니까 무슨 에너지는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얘는 감소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있을 거고 내부 압력이 점점 뭐 하기 시작을 하겠어? 높아지기 시작을 할 거야. 되겠지? 자, 그러다가 어쨌든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이거는 거의 안 배워. 표면 온도 1000켈빈일 때 빛난다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자, 이건 거의 안 배우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서 무슨 힘이 더 컸었는데? 중력이 더 컸어. 그러니까 애들을 끌어당기니까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면서 작아지면서 뭐가 커졌던 거예요? 밀도가 커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중력은 거의 그대로인데 내부 압력이 점차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부 압력이 점점 커질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압력이 뭐가 되기 시작을 할 거다? 점점 커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다 보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될 거예요?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온도 계속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될 거냐면 1000만 켈빈이 될 겁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이 돼? 1000만 켈빈. 그러면서 중력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같아져. 그러면 들어오려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럼 들어와 나가. 그대로겠죠? 잘했어요. 대답 못하는 게 맞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크기가 어떨 거란 얘기야? 일정할 거란 얘기야. 중력이 크면 크기가 작아질 거고 내부 압력이 크면 바깥으로 커지겠지. 근데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으니까 크기는 어떨 거야? 일정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된다고? 1000만 켈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게 이 1000만 켈빈이 되면 1000만 중심부여야 돼요. 표면 아니고 무슨 온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바로 이 온도에서 바로 뭐가 일어날 수가 있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뭐야? 별이야. 이때부터가 별이야. 그 별의 시작은 바로 누구다라고 하는 거?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말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주계열성에서부터 끝에까지가 다 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재들이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냥 주계열성만 별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수업 들으실 때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선생님 주계열성만 별이에요? 아니면 주계열성부터 마지막까지 뭐 초거성까지 별이에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 되기 뭐야? 전이지? 별 되기 전이니까 별 되기 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원시별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시별이었고요. 원시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뭐가 더 컸었고요? 중력이 더 커서 무엇을 에너지로 가졌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되겠어?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됐어요? 이제 별이 됐어요. 별이 되면은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서 더 이상 수축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수축이 안 일어나니까. 수축이 일어나야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겠지. 그치? 하지만 여기에서는 1000만 켈빈이 됐으니까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소가 제일 작은 원소잖아요. 질량도 제일 작고 크기도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융합하기 시작하는 거야. 더 큰 애들이 결합하려면 어때야 돼?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온도 원자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얘네들이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는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낮은 거야.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별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 이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누구를 가지고 하냐면 1의 1자리의 수소를 가지고 할 거예요.
1의 1자리의 수소가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서 조금씩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소 원자핵 원래 6개가 반응을 해요. 실제로는. 실제의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실제로는 6개가 반응을 해요. 6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2개씩 부딪히고 2개씩 부딪히고 그러면 하나씩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수소가 하나, 또 다른 수소가 하나씩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총 6개가 반응에 참여를 해요. 반응에 참여를 하잖아? 그러면 누가 하나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2개의 수소가 다시 튀어나올 거야. 쓰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예쁘게 쓰면은 넘겨서 뭐 하는 거야? 식 정리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개의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헬륨 원자핵 몇 개가 만들어진다? 1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는 그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교과서에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상교과서에서 6개가 반응해서 2개가 다시 방출된다 막 이런 용어가 있었고요. 동아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그 교과서를 못 사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질량이 원래 보존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이 높은 온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질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초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도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질량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감소한다. 질량이 뭐 한다? 감소해요. 그래서 이 델타 M이 질량이 감소된 양이에요. 그래서 질량 감소량이라고 쓰고 싶지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질량 결손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걸 테니까. 여기가 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질량과 무엇은?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서로. 그게 서로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같게 봐도 된다. 그것이 바로 등가, 원리, 등가, 성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뭐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 에너지가 뭐가 되기도 한다? 질량.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면 질량이 증가했겠지.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증가했겠지. 이렇게 보는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의 식 같지는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는 델타 M C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E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에너지 델타 M은 질량 결손량 곱하기 C는 광속입니다. C는 뭐에 해당한다고? 광속, 빛의 속력에 해당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줄 거예요. 만약에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될까? 됐어.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델타 M으로부터 바로 무엇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겠어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 그래서 반짝반짝 빛날 거고요. 열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거예요. 그 온도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게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 또 같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됐어요? 주계열성은 중력과 내부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를 힘이 같지. 그치? 힘의 평형을 이뤘지.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이걸 갖다 어떤 표현이라고 또 하느냐 하면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정지해 있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힘이 뭐를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되겠어요? 정, 역학, 평형. 정, 정지해 있어. 그대로야. 역학,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힘이 뭐가 되어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정역학 평형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건 학교에서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 안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 내가 한번 그려보면 표면의 온도는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내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이어야 된다고?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해요.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중심부에서 뭐가 무엇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수소가 뭘로 계속 바뀌고 있을 거야? 헬륨. 4개의 수소가 헬륨 하나로 바뀌고 있을 거야. 되겠어? 바깥쪽에는 누구와 누가 있겠어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3대 1로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할 때 여기 바깥쪽에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그냥 대부분이 수소가 많아서 그냥 수소라고 쓰는 거지만 우린 정확하게 실제로 이 안에 수소와 헬륨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3대 1의 질량비. 개수비라면 몇 대 몇이었지? 12대 1의 개수비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안에도 당연히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시작을 했겠어. 3대 1로 시작을 했을 거야. 그런데 수소는 점점 줄어들고 헬륨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중력은 어떻게 하려는 힘이었죠? 끌고 끌어 당기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안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뭐겠어? 그러니까 중력이야. 그러니까 이 힘 뭐라고 안 나왔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일 것이고? 중력이 되는 걸 것이고, 반면에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겠죠?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 얘네들은 무슨 힘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어요? 기체의 내부 압력이 될 거예요. 얘네들은 기체 내부 압력. 근데 지금 제가 그려놨듯이 크기가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크기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정신 차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여기 물질들의 밀도가 매우 컸지. 그쪽으로 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뭐가 됐어? 주계열성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중심부의 물질의 밀도가 이랬던 애랑 중심부의 내부 밀도가 이랬던 애랑 얘네들은 지금 원시 별의 상태잖아. 질량이 어때? 작아. 얘는 질량이 어떻겠어? 커. 그러면 누가 더 잘 끌어당기겠어? 질량 큰 애가 훨씬 잘 끌어당기겠지. 그러니까 이 질량이 큰 애가 무슨 에너지도 컸을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도 되게 어땠을 거야? 되게 컸을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질량이 크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컸어? 그러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컸으면 온도도 어떻게 될 거야? 빠르게 높아졌을 거야. 맞지?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면 몇만 켈빈, 뭐에 빠르게 도달을 하겠어? 1000만 켈빈. 즉 뭐에 빠르게 도달을 하겠어요? 주계열성에 빠르게 도달을 할 거야. 맞아? 그리고 주계열성에 도달해서도 중심부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중심부의 온도가 되게 빠르게 높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입자가 졸라 많잖아요. 입자가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빠르게 일어날 거야. 그럼 수소가 중심부의 수소가 전체 아니고요. 누구만 보면 돼? 중심부의 수소가 빠르게 뭐가 돼? 그쵸? 고갈될 거야. 그럼 더 이상 수소 핵융합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서부터는 주계열성이야? 아니야? 아니야.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물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주계열성이야. 근데 주계열성에서 중심부 수소가 다 고갈됐어. 그러면 주계열성 끝. 근데 주계열성은 별 일생에 뭐 80%, 85%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주계열성 끝나면 무슨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명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좀 짧아요. 빠르게 고갈된다라는 얘기는 얘 곧 금방 죽겠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겨? 수명 고갈은 뭔 개소리예요? 수명이 어떻다? 짧다. 그래서 요 관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시 별에서부터 시작이겠죠? 그죠? 원시 별의 질량이 어떠면 크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기혈성이 빠르게 도달해서 수소행룡은 빠르게 일어나니까 수명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매우 짧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주계열성이 끝나볼까 이제? 주계열성 끝내. 자, 뭐가 됐던 간에 주계열성이 끝났어.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뭐만 남아있고 헬륨. 바깥쪽에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있을 거야? 3대 1로 있을 거라는 얘기야. 주계열성이 끝난 거예요 이제.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중심부를 생각을 해봐. 중심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4개의 수소가 뭘로 변했어? 헬륨 하나로 변했어. 그러면 중심부는 주계열성 전에 비해서 자, 입자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봅시다. 입자 수를 갖다가 비교를 해봐요. 입자 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어땠을 것이고? 많았어. 수소 대 헬륨이 12대 1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수소 12개가 다 뭘로 변했을 거야? 헬륨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수가 많아졌겠어? 적어졌겠어? 적어졌을 거란 얘기야. 입자의 수가 감소를 했어요. 입자의 수하고 관련 있는 힘이 뭐였었습니까? 기체 내부 압력이었었어요. 맞아? 질량은 물론 감소를 약간 하긴 했겠지만 그게 막 중력을 되게 감소시킬 만큼은 아니에요. 오케이? 중력이 막 되게 감소할 만큼은 아니기는 한데 입자의 수는 4개가 하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사실 4분의 1로 입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거의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자의 수가 작아졌구나? 입자의 수가 작아지면 기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소했을 거라고. 근데 아까 중력하고 기체 내부 압력하고 어땠어? 같았었잖아. 근데 기체 내부 압력이 작아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중력이 기체의 내부 압력보다 어떤 상황이 될 거야? 커지는 상황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분명히 같았거든? 근데 기체 내부 압력이 줄어들면서 중력이 커지는 거야. 중력이 커지면 뭐가 일어나야 돼?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고, 그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겠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거의 영향은 누가 바로 받아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겠지.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누가 받겠어요? 얘의 핵의 주변부, 그치? 핵의 주변부, 중심부의 주변부, 핵의 주변부.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중심부의 외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외곽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얘네들 몇만 켈빈이었어? 1000만 켈빈이었지. 근데 수소 핵 융합하면서 온도 계속 높아졌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또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중심부의 외곽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온도가 몇만 켈빈에 도달을 하느냐 하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 무슨 반응해야 돼?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또 봐봐. 얘가 수소 핵 융합 반응하지. 그럼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에서 역시 뭐가 생길 거야? 질량 결손이 생길 거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또 뭐가 발생을 할 거야? 에너지가 발생할 거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또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질 거야. 그러면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건 또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어? 제일 바깥쪽, 그쵸? 뭐라고 써야 돼? 가장 바깥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겠습니까?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를 주변부라고 쓸까? 중심부의 주변부. 그러면 이거는 외곽이라고 할까요?
외곽의 온도도 어떻게 되기 시작할 거야? 높아지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 아까 외곽의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힘이 커지지? 기체 내부 압력이 커져. 그러면 아까는 원래 중력하고 기체 내부 압력이 서로 어땠어? 같았었잖아. 근데 내부 압력이 커졌다니까. 외곽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될 거다? 커진다. 그러면 중력보다 뭐가 더 큰 거야? 기체 내부 압력이 더 어떤 거야? 큰 거야.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 커져야지. 중력은 안쪽으로 했지. 기체 내부 압력은 바깥쪽으로 했지. 바깥쪽이 더 세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얘네들은 크기가 커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요 얘기를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중심부에서 헬륨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 헬륨밖에 없었을 때 무슨 힘이 더 강해지게 됐다고요? 중력이 더 강해졌을 거라고요. 되겠어? 중력이 더 강해지니까 얘네들 크기가 어떻게 되면서? 작아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을 거야? 높아졌을 거야. 그것에 의해서 이 바깥쪽 부분은 이 작아진 부분에 이 바깥쪽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바깥쪽 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서? 높아졌을 거예요. 맞아요?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이 바깥쪽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즉, 이 부분에 있었던 수소가 다시 뭘로 바뀌기 시작을 할 거야? 헬륨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중심부도 다시 잠깐만 볼까? 중심부는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또 높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변만 높아지겠어? 나도 높아지겠지. 그치? 나도 높아지다가 이 주변부의 온도가 얼마가 될 거냐면 1000만의 10배야. 얼마야? 1억 켈빈이 될 거야. 얼마? 1억 켈빈이 돼. 1억 켈빈에 도달하면 누구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헬륨이 뭐가 될 거야? 탄소와 산소.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탄소까지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 탄소와 뭐 약간의 산소까지 배우는 학교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이게 일어날 거고 중심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다? 헬륨 핵융합. 그래서 헬륨으로부터 탄소 혹은 뭐까지? 산소까지 만들어질 거다. 자, 그리고서는 이 주변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온도도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거든요. 얘 때문에 얘네들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게 되면 뭐가 커질 거야? 기체 내부 압력이 커질 거야. 기체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크기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크기가 커질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예전에 풍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풍선 그냥 빨간색 풍선 이렇게 있어서 한 번만 해서 되게 새빨갰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를 계속 크게 했어. 그럼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 연해져요. 그것처럼 표면 온도도 어떻게 될 거냐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느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커질 것이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 표면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지. 에너지가 작아지면 무슨 색이 될까? 빨간색이 돼요. 에너지 제일 작은 게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인데 크기는 졸라 커졌어.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을 거냐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얘기를 할 거예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다. 되겠어요? 주계열성 다음에 무슨 과정이 될 거라고요?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러면 적색 거성 끝나면 어떻게 돼? 몇 단계야? 3단계겠지.
가운데 뭐가 있을 거고 탄소랑 산소 남아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있을 거고 헬륨. 이 바깥쪽에는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있을 거고 3대 1의 질량비로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되겠어? 그럼 다시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된다. 왜? 여기서 제가 숫자를 안 했을 뿐이지 3개의 헬륨이 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 입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날 거야?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야. 자, 중심부에서는 다시 뭐가 일어난다? 중력 수축. 단계적으로 돼서 이 바깥쪽에서는 뭐가 일어날 거야? 다시 팽창이 일어날 거야. 근데 봐봐. 아까는 얘가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중심부에서 다시 탄소 핵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태양 정도의 질량이야. 쟤네들은 아무리 중력 수축해봤자 10억 켈빈이 안 돼요. 왜냐면 탄소 핵융합 하려면 몇 켈빈이 필요하냐면 10억 켈빈이 필요하거든. 다 10배 차이야. 1000만에서 1억, 1억에서 10억 켈빈. 10억 켈빈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중력 수축되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그래. 얘네들은 팽창,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 이 중심부에 있는 아이들은 뭐가 될 것이고 그대로 수축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두 영역은 뭐가 일어나면서 팽창이 일어날 거야.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이 뭐가 돼버리겠어? 분리가 돼버리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 중력 수축으로 되어 있고 이 팽창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야? 서로 분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분리가 되어서 얘가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에요. 행성상 성운에는 수소도 있을 거고 헬륨도 있을 거고 일부에 뭐도 있을 거고 탄소와 산소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야. 빵 터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뭐가 돼요? 성간 물질이 되죠. 그럼 얘는 또 다른 새로운 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걸 거고요. 됐어요? 가운데 남아있는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외자의 외자는 외소할 때 외자예요. 그래서 되게 작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됐다가 뭐가 돼버린 거였어 나중에? 띵 하고서는 소멸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최종 형태는 뭐야? 백색 외성 소멸이라고 하지 마시고 태양의 최종 형태보다 백색 외성이다. 백색 외성에서 소멸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태양 정도 질량이야. 다시 태양 정도의 질량인 아이들은 주계열성 다음에 뭐가 됐다가 적색 거성이 돼. 근데 이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적색 거성이 되는 건 얘네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왜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맞죠? 아이씨.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무슨 색이 되고? 적색. 크기가 커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거성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중심부에서는 무슨 힘이 더 크고요? 중심부에서는 무슨 힘이 더 커? 중력이 기내 내부 압력보다 어떨 거야? 클 거예요. 그쵸? 반면에 제일 외곽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바깥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무슨 힘이 더 커져? 기체의 내부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팽창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심부의 바깥쪽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결 가능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누구 얘기해야 돼?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얘네들은 금방이에요. 왠지 알아? 우리한테 태양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열심히 안 해요. 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 자, 얘네들도 어쨌든 지금 주계열성이 끝났어요. 주계열성이 끝나면 가운데 뭐가 있을 거고요? 헬륨이 있을 거고 바깥쪽에 역시 뭐가 있을 거예요? 수소와 헬륨들이 3대 1의 질량비로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얘네들도 뭐를 겪겠습니까? 다 똑같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세히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얘네들의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될 거예요? 뭐를 할 거고 역시? 중력,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중력, 수축 등을 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 거고? 높아지면서 자, 몇 켈빈이 되면 1억 켈빈이 되면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래서 헬륨이 뭐가 되기도 하고 탄소나 산소 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몇 억 켈빈이 되면 10억 켈빈이 되면 무슨 핵융합 반응도 하고 탄소 핵융합 반응도 해요. 탄소 핵융합 반응 등등등등의 핵융합 반응을 계속 거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탄소 산소가 해가지고 뭐 네온도 만들어지고 규소도 만들어지고 쭉 하다가 누구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내부에서 얘는 누구까지 만들 수 있어? 철. 그런데 우리 아까 해양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누구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안으로 들어올수록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자, 그래서 얘도 철까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바깥쪽도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커졌을 겁니다. 되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끝나고 나면 뭐냐 하면 가운데 뭐가 있을 거고? 철. 그 바깥쪽에는 보통 규소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얘가 좀 더 어때요? 아까에 비해서 되게 복잡하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제일 바깥에 뭐가 있을 거야? 수소가 있을 거야. 역시 안으로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무거운 원소가 있을 건 같아요. 되겠어요? 다만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철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그러면 무엇이냐? 졸라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초거성이야. 됐어? 중심부에서 누구까지 만들어졌다? 철. 그럼 봐봐. 좀 아까 우리 빅뱅 우주에서는 뭐하고 뭐 만들었어? 수소랑 헬륨까지. 자, 별 내부에서의 무슨 반응했어 지금까지? 핵융합 반응을 하면 무슨 핵융합 반응부터 했어? 수소 핵융합. 그건 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소를 써서 뭐부터 만들기 시작했어? 헬륨부터 탄소 쭝쭝쭝쭝쭝 해서 누구까지 만들었어요? 철까지 만들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야.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걸로는. 되겠어? 근데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 또 똑같다. 이 중심부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심부인 애들은 계속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반면에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분리에 의해서 자, 중심부는 수축을 할 거고요. 주변부는 뭐가 돼서 나갈 거야? 팽창이 돼서 나갈 거야. 지구 내부 압력이 더 컸을 거거든. 되겠어? 그래서 얘가 뿡 하고선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게 바로 뭐야?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초거성 과정을 거쳐서 얘 별의 이름은 초신성이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 초신성이 뭐를 하는 거야?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 이 폭발을 할 때는 주변은 되게 고온의 고압일 거야. 엄청난 고온과 고압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죠. 되겠어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할 때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라던가 납이라던가 우라늄이라던가 아연, 구리 이러한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하면 이제 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에는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게 수소부터 헬륨, 탄소 누구도 만들고 철도 내보낼 거고 철보다 무거운 금, 뭐 우라늄 이런 것들도 다 뭐 하겠어요? 내보내서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는 걸 거고요. 성간 물질이 되었고 얘네들이 또 다른 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중심부가 수축이 일어났어요. 얘네들은 또 바뀌어요. 질량이 한 30배 이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성자별. 얘네들은 자세히 안 하셔도 큰 상관없어요. 질량이 졸라 크다? 뭐가 되는 겨?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빅뱅 우주에서 얘네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금, 뭐 아연, 구리, 그 다음에 우라늄, 납, 땡땡땡 이런 아이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빅뱅 우주에서 뭐까지 만들어졌고 별 내부 핵융합에서는 누구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 누구서부터 시작해서 헬륨에서부터 철까지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은 철보다 무거운 애들만 만들어지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요 다음 챕터에서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게 되는 거고요. 순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태양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순서를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 그러니까 초신성, 초거성, 초신성에서 초신성 폭발 이거는 그냥 초신성 폭발할 때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얘네들 초거성, 초신성 끝나고 나면 단계 구조가 더 어떨까? 좀 복잡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건 둘 다 어때요? 어차피 똑같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나이다.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들이 다 모였었어요. 태양의 경우에는 무슨 형태로? 행성상 성운의 형태로.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아이들은 무슨 형태로? 초신성 폭발의 형태로 자기의 물질들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또 다른 무엇을 형성을 하고요? 성간 물질을 형성하고 저 성간 물질들이 새로운 뭐를 만들게 되어 있다? 별을 만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뒷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되셨을까요? 일단 정리 한 번만 할까요?